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명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전 소유자를 그대로 살게 할 경우에도 인도명령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맞겠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그냥 제가 그 개인 한 분한테만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실입주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저렴하게 마련한다. 그래서 경매를 낙찰받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투자의 목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경매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기존 거주하시는 분들 이사를 내보내려면은 명도비가 들고 뭐 미납관리비나 이사비에서 명도비가 들고 그리고는 또 내보내고 나면은 손도 좀 봐야 되니까 비용이 또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차인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의 물량에 따라서 뭐 바로 그죠? 물량이 귀해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물량이 많아서 임대가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공실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공실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파트 같으면 기본적으로 계속 공용관리비 나오잖아요. 매달 관리비가 납부해야 되고 또 매달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기존 살고 계시던 분하고 계약을 하시려는 그런 어떤 그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먼저 제시를 많이 하죠. 살고 싶으시면은 뭐 여기 거주를 계속하고 싶으면은 계약을 할 나는 의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뭐냐면은 그 거주하는 분들이 좋다 그래요. 좋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닙니다. 나 이사 나갈 거예요 하는 것보다 좋아요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막 기쁘다 그죠? 저도 옛날에 초보 때는 막 기뻤어요. 뭐 그대로 되나 보다 하고 이번에는 운이 너무 좋았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안 되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럴 마음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죠? 하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애들도 거기 학교 다니고 하면은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좀 더 있고 싶고 중간에 전학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 의사는 있지만 세상사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슬프게도. 그렇기 때문에 뭐 보증금 뭐 1,000만 원에 몇십만 원, 2천만 원에 몇십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임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 보통 100만 원, 2천만 원이면 200만 원, 10%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조차도 마련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계약을 꼭 할 건데 내가 돈이 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만 미루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계약금은 됐다고 합시다. 그 계약금은 돼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언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1,000만 원 했으면은 100만 원이 들어왔고 나머지 900만 원이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잔금을 언제 이렇게 했으면은. 근데 그게 참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요. 결국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잔금 납부를 이제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살고 싶다 했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을 안 한다고 합시다. 인도명령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계약을 이제 언제 뭐 처음에 계약하자 하더라도 당장 계약합시다가 아니라 제가 계약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언제 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좀 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뭐 며칠 날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임차 보증금 들어오는 완납되는 그 기간도 또 길게 달라고 그래요. 대부분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럼 그것도 좀 더 길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또 나중에 안 들어와요. 또 들어오더라도 일부만 찔끔 들어온다든지 쉽게 표현해서 1,000만 원이면 처음 계약할 때 100만 원 들어왔어요. 나머지 900이 들어와야 되는데 막 길어져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중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마련했다 일부 들어오고 무슨 뭐 몇 억짜리 집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중도금 들어오듯이 막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완납이 되면 되는데 어떻게 흐지부지 되면서 골치 아파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우리가 6개월이 갔다 칩시다. 6개월이 가면은 잔금 납부하고요.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보증금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는 또 얼마 이렇게 했으면은 월 차임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월 차임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인도명령 신청을 못 하고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머리 아프다 그죠? 명도 소송이란 거는 한번 시작하면은 짧아도 6개월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도 보증금이 충분히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은 여러 가지 뭐 비용을 감안해도 나한테 나중에 속은 썩었지만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지만은 보증금도 얼마 안 들어와 있는데 보증금도 일부밖에 안 들어와 있고 월 차이면 계속 안 들어오고 시간은 지나가서 나는 명도 소송을 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도 변호사 비용도 발생하고 다 했어요. 자, 그래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명도를 한다 하더라도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1년씩 막 이렇게 질질 끌어버렸을 때 그 비용 감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요. 전 소유자를 그대로 살게 할 경우에도 인도명령 신청은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하시고 그 인도명령 신청이 송달이 되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법원에서 이제 계약을 하자 하더라도 말씀을 하세요. 경매 절차이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을 했다. 그 인도명령 결정문 오면은 받아달라. 받으시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거 안 받으면은 자꾸 회피하면은 또 그걸 송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 송달 신청해야 되고 또 안 받으면은 공시 송달 신청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합시다. 그런데 법적인 절차로 어차피 나는 해놓은 거니까 인도명령 결정문은 오면 즉시 받아달라. 그것도 조건으로 하나 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쓴다. 자, 그러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상황 질질질 끌려서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소유 점유자들하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 얼마 받고 잔금 언제 받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을 하실 의사가 있으시군요. 저도 좋습니다. 그러고는 금액 같은 것도 합의를 하시고요. 단 계약서는 쓰지 마시고 그럼 돈이 언제 마련이 됩니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당신이 안 줄까봐 그런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그냥 얘기를 하세요. 언제 마련하고 하는 것보다 돈이 다 마련이 되면은 한꺼번에 해서 딱 하루 만에 계약서를 씁시다. 이렇게 제시를 하십시오. 그래서 1,000만 원에 얼마 이렇게 쓰면 1,000만 원이 준비가 됐을 때 된 시점에 바로 하루 만에 계약서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까 같은 그런 우려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람하고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배당이 나와야 그 뭐 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배당일날 같이 가셔서 바로 이제 배당일 가면은 배당일 오후 2시인가? 2시 반인가? 해가지고 배당이 시작이 되면은 한두 시간 고생하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면은 바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 쓰고 돈 이체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계약을 완결을 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맞겠지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이 질문의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맞겠지요? 뭐 내용 증명 뭘 보내는 게 특별히 뭐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 여쭤봤네요. 네, 무슨 뜻이죠? 라고 만약에 이 영상 보시면은 왜 내용 증명을 보내는지 거기 또 댓글 드시면은 저도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 소유주 또는 전 임차인과 내가 매수인으로 경매 낙찰자로서 계약을 하게 될 때는 보증금을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하면은 뭐 100만 원 걸고 언제 나머지 900만 원 이런 식의 계약서를 쓰지 마시고 1,000만 원이 다 마련이 됐을 때 하루 만에 계약서를 쓰시라는 답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는 인도명령 신청은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배당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합시다. 당신은 배당금이 나와야 되니까 배당금 받는 날 그러면은 계약을 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은 소유자일 경우에 꼭 하시고요. 그리고 배당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도명령 신청을 해도 배당일까지는 보통 인도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일날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날 돼서 갑자기 안 하겠다. 그러면 바로 인도명령 신청을 그때 하셔도 그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